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누구도 낼 수 없는 저만의 또 감성적인 소리가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오카리나한테 담아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씨는 평안북도 구장이 고향인 25살의 탈북 청년입니다. 나에게 오카리나라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 한국에 정착한 지는 이제 10년.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직접 찾아보기 위해서 세상 공부를 하고 있는 오카리나 연주자입니다. 훈련하고 그 북한 생활을 좀 했던 거는 그 4년간의 기억은 머리에 진짜 뇌리에 꽉 박혀 있을 정도로 지워지지 않는 추억. 어릴 때 엄마를 따라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따라서 중국을 탈출하려고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몽골 국경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감옥에서 있고 단동에서 또 이송돼서 단동 감옥에서 또 교도관들이 막 전기고무모를 때렸어요. 12살의 소녀는 2번이나 북한 수용소의 잔인함을 경험했고 두만강을 건너려다가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거로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저 사람 삶은 물에 이렇게 넣어갖고 고기 국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4년 만에 한국에 도착한 김명씨.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녔고 특별한 세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로 딱 이렇게 놓고 그 직업들을 제가 하나 두 개씩 들어가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 설거지에서부터 연예인까지 아주 폭넓게 제가 다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면서 교통비도 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씨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없죠. 대한민국에서 몇이나 될까요? 저 같은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이.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참 보람차다고 느끼거든요. 그게 나의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미천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막 아주 큰 뭐랄까요? 달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당 종업원의 주방장,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 중개 일에 크게 돈 벌 수 있다는 주식 거래도 해봤습니다. 몸으로 돈을 버는 현장 노동자의 고기잡이 배를 탔었던 김명씨. 그리고 다시 도전해본 일은 텔레비전과 광고 영상에 나오는 배우였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NTM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이순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비싼 수강료를 내면서 내가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갖고 2번의 수료를 받았거든요. 그곳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은 했지만 그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선덕 여왕도 나갔고요. 각종 이제 광고 엑스트라도 가봤고 이러면서 경험을 했었는데 참 그것도 사람이 할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고 참 인맥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는데. 오카리나 연주가가 되겠다는 음악인으로서의 미래를 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택해본 것이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만들고 봉사를 하는 웨이터와 바텐더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체력적으로도 좀 이렇게 괜찮은가?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간도 다 망가졌지, 폐도 망가졌지.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말을 아예 못했었어요.
그 막 사선을 겪으면서 넘나들 때는 몰랐지만 한국에 딱 도착하고 엄마를 만나니까 긴장이 확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예 망가진 거예요. 폐렴에, 기관지염에, 온갖 진짜 병이란 병은 다 진짜 얻으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말도 아예 못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막 이럴 정도로 말은 못했었는데 이 오카리나를 불면서 폐도 다 좋아지고 건강을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상 여행을 하면서도 항상 손에 쥐고 있었던 오카리나. 오카리나는 고장났던 김명 씨의 건강을 살펴준 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도 어느 정도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아예 술을 만들어 파는 바텐더 일을 찾아보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북한에서 와서 몸이 다 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가 상당히 다른 애들보다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셔요. 의사 선생님이 너는 술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고, 진짜 많이 마시면 너는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진짜 심각하면 너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고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술을 못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른들이 왜 그러잖아요. 술을 마시면 는다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무조건 술을 마셔야 되다 보니까 내가 한번 웨이터라는 직업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술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웨이터를 했는데 꽤 오래 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거는 월급은 뭐 80만 원, 90만 원 이랬는데 팁이 막 200만 원 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돈이 되네? 라고 했는데, 돈만 생각한다면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아무리 마셔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술이 힘들었습니다. 또 술 취한 손님들의 막말을 견디는 것, 정말 못할 일이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제일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온갖 술 취한 사람들의 그 투정을 다 받아줘야 되고, 진상을 부려도 그거를 다 내가 치워야 되고, 너무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막 진짜 개새끼 소새끼 막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막 어떤 때는 막 유리잔 날라올 때도 있고요. 막 어떤 때는 막 때리려고 협박도 막 하고요. 하지만 진짜 그런 경험을 하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한번 끈기 있게 버텨내보자 했는데, 술을 먹어도 안 늘더라고요. 저는 진짜 몸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그만두고 사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더라고요. 그래, 음악을 해야겠다.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본 오카리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던 김명 씨.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한 인생 그림판 위에 오카리나 음표가 올려졌습니다. 오카리나로 저는 저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일단은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백도 없지, 인맥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엄마 아빠가 든든하게 후원해줄 만한 그런 재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나는 이 오카리나를 갖고 어떻게 꿈을 그려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대한민국에는, 제가 캐나다에 한 1년 정도 가 있었었는데, 그곳에는 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더라고요, 영혼이. 우연한 기회에 갈 수 있었던 캐나다에서 영어도 배우고 오카리나도 마음껏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나라는 참
돈이 있어야 음악을 할 수 있고, 인맥이 있어야 음악을 할 수 있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이런 음악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참 재능이 있는 친구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을 참 내가, 이 오카리나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적인 방면에서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최종 목표는 이제 예술재단을 차려서 그 아이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시설을 만들 것이고요. 그 전에 있어서 저는 일단은 김명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알리는 데 힘쓸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제 오카리나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 김명이라는 사람만의 특유한 그 오카리나 음색을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 년 가까운 캐나다 생활 중에 절반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이었는데 갈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참 엄마랑 많이 의견 대립이 있었고, 아무래도 엄마는 자본주의에서 20년 넘게 살았던 분이고, 저는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다 보니까, 이제 엄마와 그런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참, 나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내가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잘 설득을 시켜보려고 해도 그게 참 안 되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와중에 이제 캐나다를 갈, 시간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약 엄마와 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타지다 보니까 서로 의지할 게 엄마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서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또 보금자리도 없는 곳에서 남의 집에서 이렇게 남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엄마와 아주 크게 싸웠던 계기가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못 견디고 다시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캐나다에서 혼자서 이제 방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엄마랑 싸워야 되나. 내가 사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그 이유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의 모정이 그리워서 사실 온 건데 참 내가 왜 이렇게 엄마와 내가 이렇게 의견 대립을 해야 되고 참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땅 끝에서 엄마와 헤어졌던 12살 소년이 4년 만에 한국을 찾아왔던 이유. 오직 한 가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였는데 함께 살게 돼 반가웠던 시간도 잠시 서로 무엇인가 맞지 않아서 부딪히고 대면대면 살고 있는 엄마와 아들 김명 씨 관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엄마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내가 노력을 해보자. 내가 먼저 엄마한테 다가가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엄마 내가 해드릴게요. 도와드리고 참 그러면 어떨까라고 행동을 이렇게 옮겨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참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엄마와 알콩달콩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10년 차의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문입니다.